안녕하세요. 산티아고 가는 길 카미노 데 산티아고 CDS 800K입니다. 오늘은 산티아고에 가려면 꼭 챙겨야 할 물건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배현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티아고에 가려면 꼭 챙겨가야 할 물건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네네.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하는지요? 네, 먼저 준비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배낭의 무게는 체중의 10%에서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최소의 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술래길을 걷다 보면 추가되는 게 물이라든가 비상식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준비물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가급적 필요한 것으로 배낭을 채우면 배낭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취향 때문에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서 배낭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여름의 배낭은 보통 35에서 40리터 배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겨울이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배낭, 대략 45에서 50리터 내외를 가져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제 여름철에 더 작은 배낭을 가져가는 순례자도 있습니다. 아, 배낭 무게가 상당히 중요하군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래 걸으려면은 무거우면은 그만큼 힘이 드니까 배낭 무게를 아주 적당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면은 배낭에 어떤 것들을 꼭 넣어 가지고 가야 할까요? 네, 그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순례자에 따라서 이 물품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0km 이상 걷지 않습니까? 걸으려면은 신발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걷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네, 일단 신발은 자신한테 맞아야 됩니다. 이제 보통 뭐 등산화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트레킹화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크록스 등등 뭐 경험자들이 경험담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경험자들이 경험한 본인한테 잘 맞았던 신발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례길이 평평하고 부드럽기만 하지는 않고요. 자갈길이 있기도 하고 산길이 있기도 해서 발바닥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레킹화, 등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알베르게 숙소죠. 순례자 숙소에 있는 알베르게에 그 신발장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발장을 보시면 대략 어떤 신발을 많이 신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순례길이 이제 뭐 평평한 길이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길이면 발목을 조금 감싸는 신발이 좋겠습니다. 발목을 좀 보호하기 위한. 또한 내리막길에서 발이 아래로 쏠리면 발가락 끝이 신발 내부 앞쪽과 맞추게 되어가지고 발톱이 이제 까맣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가락 끝이 아프게 되고 결국 이제 발톱이 까맣게 돼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발톱을 좀 짧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끝이 신발하고 닿지 않게끔 여유 공간을 두는 신발이 좋겠네요. 걸으면서 잠도 자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베르게에서 그 침낭이 개인 침낭이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이제 침낭이 조금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침낭에 따라서는 뭐 경량도 있고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나 이제 아무리 여름이라도 침낭은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순례자 숙소에서 주무실 때 베드버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죠. 베드버그라고 하는 그러니까 빈대죠. 빈대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꼭 침낭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티아고를 걷다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카드하고 아무래도 현금이겠습니다. 네. 또는 이제 다른 물품은 카드와 현금으로 이제 다시 사면 되지만 네. 카드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면 사실 어디서 새로 받을 방법이 사실 그렇죠. 어렵죠. 네. 물론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드 현금을 분리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혹 잃어버리더라도 네. 모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좀 분리 보관하면 네, 네, 네. 좀 분실하더라도 네, 또, 그렇겠네요. 예, 또 분실에 대비해서 이렇게 분리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 휴대물품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은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저는 뭐 이제 순례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카드를 꼽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어떤 분들은 여권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핸드폰이 중요하다고 네.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권은 다시 발급받으면 되고요. 네. 예, 마드리드 영사관 가서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네. 핸드폰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현금이 없으면 카드가 있으면 현금을 거기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금 네. 서비스 등으로. 그래서 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등산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국내에서는 스틱을 꼭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스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요? 네, 스틱도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아, 네. 그거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랑스 길을 걷는데요. 프랑스 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이 좋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가다가 보면 혹 네. 풀어놓은 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례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네. 순례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네, 네. 그 스틱이 있으면 뭐 혹시 풀어놓은 개를 만나더라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네. 뭐 무기까지는 아니지만 스틱이 있으면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서 네. 꼭 필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걷다 보면은 발에 물집이 생길 텐데,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응급 처치를 좀 해야 하는지요? 네, 워낙 이제 뭐 프랑스 길이 775km, 뭐 780km 정도 이렇게 그 거리를 이제 추산을 하는데요. 네. 이제 장거리를 걷다 보면 물집이 생기기 쉽죠. 그렇죠. 국내에서 그 상당히 많이 연습하신 분들이나 뭐 등산을 많이 다녔던 분들은 물집이 안 생기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물집이 생기는 게 이제 보통이거든요. 네. 그거를 방비하려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가락 양말을 사용하신다든가 네. 또는 걷기 전에 바세린을 바르시면 이제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바세린을 그럼 어디다가 발 전체? 네네네, 발 전체. 이제 주로 이제 발가락 사이에. 발가락 사이에요. 네. 발가락 그 앞쪽에. 네, 근데 네, 보통 네. 물집은 뒤꿈치에 생기는 것보다는 앞쪽에 더 많이 생깁니다. 뒤꿈치에 생기는 그 물집은 신발이 작아서 생기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걷다 보면 발 앞쪽 부분이 먼저 땅에 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발가락에 이제 물집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바세린을 발라두시면 물집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물집이 생겼을 때도 바세린을 바르면 또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뭐 산티아고를 걷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산티아고에 가려면 어떤 물건들을 꼭 챙겨가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